이렇게 해서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요, 일단 한번 생각해봐. 옛날 어른들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절대 이 땅 못 팔아. 이렇게 우직한 황소처럼 그 땅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그 어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어. 상속을 받자마자 성질 급한 자식이 사업자구나 팔아먹은 자식이 있고, 그래도 아버님이 물려준 땅인데 소중히 간직하고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있던 그 땅을 갖고 있다가 그게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대박이나. 대박. 뭐라고요? 그 대박은 그래 나는 거야. 논이요, 농림지역이잖아요. 그게 무슨 지역으로 돼요? 도시지역으로 바뀌잖아요. 거기가 중심지가 상업지역이 돼서요. 그럼 땅값이 몇 배 올랐을까요? 100배 올랐어요. 100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대박이지. 그럼 소박인가요? 맞죠? 그게 바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그때 생긴 말들이 졸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신조. 뭐라고? 졸부. 뭐 졸부들은 돈은 많은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뽀대가 안 나요. 한마디로. 차만 좋은 거 사는 거야. 근데 옛날에 송년지구 여기 신개발할 때, 야, 그때 각그랜저 하면 엄청난 귀족 차 맞잖아. 각그랜저. 그거를 툭툭 타고 이제 논바닥에 오시는 거야. 와, 부자인가? 부동산 투기업자인가? 하면 이렇게 했는데 트렁크 문을 뜬 거지 뭐 수급법 그거 꺼내가지고 밭에 가. 그 논이 임자야. 그게 개발. 그래서 송년지구 그 개발할 때 거기 우리 우가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벌써 한 20년 넘었잖아요. 개발할 때. 그 우가들이 살고 있는데 그 우리 아재 말 되는 사람이 토지 초과 이득 세금 20억 낸 사람이어서 20억 30억 낸 사람도 있다고요.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을 그 정도 낼 정도 같으면 땅값이 어마어마한 올랐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부자들이 많았다, 졸부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게 도시지역과 무슨 구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복합적인 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뀐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개발구역 안에서는 개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개인이 집을 짓거나 이런 개발 행위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럼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무조건 뭐 받고 해야 돼? 허가 받고 해야 돼. 여기서 개발 행위가 어떤 것이냐? 밑에 박스. 건축물의 건축 줄 서두시고. 그럼 여러분 건축물의 건축이 뭐예요? 건축은 신증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걸 우리가 건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 줄 쳐요.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건물의 건축과 대수선과 용도 변경.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토지 연길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거나 쌓아놓는 행위. 중목의 벌채. 나무를 베내고 심는 것. 이런 행위를 할 때 시장군수에 뭐 받고? 허가 받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개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개발 행위를 했다. 이러면 여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시행자의 의견 청지입니다. 시장과 군수는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해 줘야 되고요. 개발 행위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는 무조건 경미한 행위입니다. 공법상에 허가 없이 가능하다 하면 무조건 무슨 행위? 경미한 행위. 그 경미한 행위가 어떠냐? 응급조치. 공식이죠. 경미한 행위 3종 세트. 응급조치. 예? 그 다음에 기타 대통령이 제거한 경미한 행위. 이거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경미한 행위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인데 끝에 거기다가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뭐 한다? 제외한다. 보입니까?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2번 우려먹었어요.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뭐 한다? 제외한다. 그럼 여러분 농지 안에다가 관상용 식물을 임시로 식재하는 거는 뭐 받아래? 허가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경작지가 아닌 땅에다가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관계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두고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득권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역이 지정이 되기 전에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개발하고 있는 도중에 개발구역이 지정됐어. 그러면 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줄치고 30일 이내에 공사 현황 이런 것 등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뭐라고요? 신고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옆에다가 짝대기 가지를 딱 붙여서 이렇게 국계법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된 이후에 결정 후 고시 후 경과 조치. 그래서 요거를 다 빼고 경과 조치 도시 국계법에 경과 조치 하면 돼. 국계법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경과 조치. 그때는 시수 3신이야.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그때는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뭐하고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뭐라고요? 시수 뭐라고? 3신. 뭐라고? 시수 3신.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시수 3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경우고요. 자, 그래서 페이지 54페이지 한번 찾아줄게. 여러분 눈동자 보니까 전부 다 새로운 거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54페이지 제일 밑에 왼쪽에 제일 밑에 기득권 보호 보입니까? 기득권 보호 보입니까? 예외 시가와 조정구역 동그라미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예외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도시권관 결정을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몇 개월 제일 밑에 결정 고시로 몇 월 이내에 3월 이내에 그 사업이나 공사 내용을 시장 군수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시수 3신 시작. 페이지 54페이지 제일 밑에요. 시가와 예외 기역에 시가와 조정구역 예외 기역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거기 시수 54페이지를 이 얘기한 54페이지.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라고? 시수 3신이다. 국계법은 시수 3신인데 도시개발법은 자,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뭐하라? 신고하고 계속하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명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의 의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개 들어봐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개발구역 안에 주거상업, 산업, 정보도 생태문화보호, 목조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야.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 정해놨는데 그걸 개인이 자기 땅이라고 마음대로 집을 짓고 개발행위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받고 해야 돼? 허가 받고 해야 돼. 오케이? 그렇죠? 그런데 이미 구역이 지정이 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도중에 구역이 나중에 정해졌다면 먼저 허가받은 거는 기득권은 인정해주자. 그래서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만 하고 계속 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럼 그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게 건물 토토토 거기다가 나무 심고 베고 그 다음에 대소선과 용도 변경이 국계법에서도 추가됐어. 국계법은 건물 토토토밖에 없잖아요. 대소선도 없었고 용도 변경도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건축에 대소선과 용도 변경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무 심고 베고도 들어갔잖아. 아시겠어요? 나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넘어가요. 자, 230페이지.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됐다가요. 구역이 죽었대요. 구역이 죽었어. 구역이 죽는 게 뭐야? 해줘야지. 그럼 이리 봐요. 여기도요. 둘로 딱 나눠요. 첫 번째는 동시에 지정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미리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송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잖아요. 맞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개발계획과 구역을 동시에
지정했대. 그러면 구역이 지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이 없대요. 그러면 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구역이 지정이 된 것은 해제가 된대요. 언제 주고요? 다음 날. 3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완료가 되고 환지 방식에 환지 처분이 있었대요. 그러면 공사 끝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뭐가 돼요? 해제가 돼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우리의 사랑은 이제 끝이 났구나. 끝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구역은 뭐가 되더라? 해제가 되더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합니다. 요때는 구역이 지정이 되고 요때는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2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뭐가 됩니까? 해제가 된다. 오케이? 그런데 그게 크대요.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래. 그러면 5년이래요. 오케이? 100만 평 이상이면 얼마라고요? 5년. 자, 그 다음에 계획이 고시가 되고 3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이 없대요.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역시 다음 날에 뭐가 돼요? 해제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규모가 얼마야? 330만 이상일 때는 몇 년? 5년이 되는 날 다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줄게요. 자, 이런 선생님 어디 있나? 설명해주고 적어주고 또 정리까지 해주고. 그래도 모른다니까 내가 어쩌겠노? 할 말 없다. 자, 보자.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은 일단 계획하면 2년이구나.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라고 하면 3년이구나. 330만이면 5년이구나. 끝. 맞아요, 맞아요. 계획하면 몇 년이라고요? 2년. 실시계획하면 몇 년이라고? 3년. 실시계획하면 몇 년이라고? 3년. 면적이 330만이면 얼마라고요? 5년. 끝. 이게 뭐다? 구역의 해제야. 아시겠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확인할게요. 개발구역 지정은 다음과 그의 하나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본다. 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해제. 왜? 다음 날은 본문에 있으니까. 곧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 선생님요, 다음날 내가 주최라 했는데 그걸 까먹고 선생님요, 책에는 왜 되는 날 켰는데 선생님은 자꾸 다음날하고 우깁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한마디로. 아시겠어요? 됐어요. 개발구역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한다. 요거는 구역과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했을 때는 요거죠. 3년과 공사완료 공문의 다음날. 근데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한다. 그때는 구역이 고시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았을 때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다음에 면적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경우는 5년이다.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를 또 메모 빠뜨렸네요. 330만을 적으세요. 얼마? 330만.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가 얼마라고? 아까도 적어줬죠? 330만. 미안해요. 이거 내가
지우고 셋나는 게 교정을 제대로 못 봐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330만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인데 여기도 규모가 330만 이상일 때는 5년으로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해제가 되는 것은 자 개발계획 2년, 실시계획 3년, 330만 5년, 330만은 여기만 나와. 구역을 미리 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때만 5년이 나오고 여기는 죽어도 5년이라는 말은 안 나온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끝! 그럼 여러분 용도지역의 해제 효과입니다. 환원과 폐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봐봐. 이때 실시계획 인가가 되는 날 다음 날, 실시계획 인가 되는 다음 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이리 봐요. 실시계획 인가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사업 시행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하기 전에 구역이 해제됐다면 지정되기 전에 원래 지역으로 되돌려줘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환원이라고 한다. 뭐라고? 용도지역의 환원. 그런데 여기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해제가 됐잖아요. 이거는 모든 게 끝났죠. 이때는 환원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절대 환원할 수가 없죠. 공사한 거 다 부수고 원래 돌리 말이 안 되잖아. 이해돼요? 끝!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제가 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니까 14일 이상 일반에게 뭐 한다? 공람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역이 정해졌으니까 거기다가 무슨 사업을 하러 가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러 가죠. 우리 창선씨 죄송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뭘까요? 한 번 더 이야기해 줘 봐요. 시작. 도시개발 사업이란 시작. 그냥 하면 돼. 글대대로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얼마나 간다. 다시 한번 같이.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야. 이때 단지가 어떤 단지야? 여러 가지가 있다. 주거, 상업, 산업, 정보통,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공적인 사업이고 공공사업이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얼마다?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오케이? 아까 주상생자 1만, 공업적 3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얼마야? 1만 이상. 그래서 분할을 하든 결합을 하든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1만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봤잖아.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도표는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233페이지에 가가지고 시행자 지정으로 갑니다. 자, 시행자가 누굴까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뭐 한다? 지정한대요. 그러면 지정되기 전까지는요, 이 사람들은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지 시행자 아니에요. 맞죠? 그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11가지 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시행자는 공공이 있고요. 자, 거기서 이제 거기에 다만 본문에 다만 개발구역의 전부를 줄치고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할 때 이때 5호의 토지 소유자나 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아, 그렇구나. 환지 방식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구나. 소유자와 조합이 되는 거구나. 이걸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공시행자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히 별도로 부르면 이 사람을 행정청 시행자라 합니다. 무슨 시행자? 행정청. 나머지는 그러면 전부 다 비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공기관은 일단 여러분 한국자 붙어있는 사람이 공공기관이에요. 그럼 공공기관 6가지. 한국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그리고 매입공사. 뭐라고요? 매입공공기관. 보입니까? 매입공공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입니다. 이리 보세요. 자,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우리 동료들이니까 우리
반장님은 또 조금 더 위에 올라가시고 그런데 이제 한갑이 지나고 나면 웬만하면요 이제 그 시골에 고향 가가지고 텃밭 이루고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부인들이 이제 처자식이 거기 있으니까 안 떠나오려고 해서 그렇지 웬만하면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자연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싶어요.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나도 그렇게 계획을 한번 짜봤어요. 근데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그 정도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70까지는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불러준다면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할래요. 강의는 근데 냄새 난다 꼬집어라 하면 할 수 없고 그때는 할 수 없겠지만 자 일단 공공기관인데 6가지죠. 한국자 붙은 거.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집 사고 땅 샀어요. 집 사고 땅 파는 사람이 누구지? 집 사고 땅 파는 사람. 집 사고 땅 파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죠. 토지도 팔고 주택도 파는 사람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냐고요. 아 참네. 그죠? LH공사잖아. 맞죠? LH 랜드하우징. 땅, 랜드, 하우징, 주택.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토지, 주택공사, 랜드하우징이야. LH공사.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그죠? 땅 사고 집 샀어. 농사 지었어. 물 관리했어. 농사 다 지었어. 부부간에 관광 한번 가기로 했어. 안전하게 철도 타고 가. 그죠? 철도 타고 가가지고 거기 놀러 가가지고요. 선물 안 사주면 삐져요. 매입 공공기관. 무슨 기관? 미정씨 좀 표정 좀 밝게 해봐. 너무 어두워. 다시. 처음에는 생각생각 웃더니만 왜 그래? 자, 땅 사고 집 샀지? 농사 지었지? 물 관리했지? 놀러 한번 가야 부부끼리. 그죠? 철도 타고 안전하게 갔다 왔어. 거기서 선물, 남편은 부인 거, 부인은 남편 거 선물 사가 매입 공공기관. 오케이? 이 6가지가 무슨 기관? 공공기관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이걸 정출이라고 정출. 오케이? 정출은 2가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 개발센터예요. 이건 제주도이면 저희니까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대구도시공사나 대구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게 지방공사예요. 아시겠죠? 이거. 그 다음에 공동출자법인. 그 다음에 민간은 소유자 조합. 그리고 이전법인, 등록업자, 건설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투자회사, 신탁업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이전법인도 학교법인하고 공장법인이다. 요렇게 요까지도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법인과 공장법인도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자, 확인합시다. 공공기관 받고 정부출연기관 받고 지방공사 봤어요. 그 다음에 공동시행자. 자, 그 다음 민간시행자인데 공동시행자는 여기 봐. 거기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여기서 요 지방공사하고 대구도시공사하고 여기 이전법인하고 2사람이 공동으로 출자했대요. 그런데 이 지방공사가 50% 넘게 출자하면 이게 공동시행자는 공공이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이 50% 초과 출자했다. 그러면 민간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으로 출자하여 참여한 법인으로서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그 다음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출자 비율 합계가 20%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냐. 출자 금액에 따라서 행정청이 됐다가 민간 시행자가 됐다가 그러니까 공공시행자가 됐다가 민간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는 소유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조합 7번째 이전법인. 이전법인에 딱 보니까 1번에 공장법인이고 2번은 학교법인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 공장법인과 학교법인. 그 다음에 8번 등록업자. 그 다음에 9번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건설업자. 자, 건설업 9번을 건설업자. 그 다음에 10번 부동산 개발업자. 빨리빨리 체크하세요. 자, 11번 부동산 투자회사. 보입니까? 자, 그러면 이 모두를 우리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공공은 네 사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자, 민간은 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등록업자, 건설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투자회사. 그리고 공동출자법인. 여기 공공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다. 그럼 출자했을 때 출자 비율에 따라서 공공이 50% 넘게 출자했다 하면 공공, 민간이 50% 넘게 출자하면 민간,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시행자에서 소유자와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그때 시행자가 원칙적인 시행자가 되는 게 소유자 조합이에요. 그래서 조합은요 수용 방식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조합은 수용 방식을 못해요. 무슨 방식밖에 없어요? 환지 방식밖에 없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35페이지 전부 환지 방식의 시행자.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줄치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아, 소유자와 조합은 원칙적으로 환지 방식의 시행자구나. 예외 자치단체 등의 지정권자는 다음에 사유가 있으면 자치단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일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에 줄치고요.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에 줄치고, 그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을 줄치고 다 1년이라고 메모하시오. 1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1년 이내에 시행자가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30페이지 제일 밑에 그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1년에 줄치라고요. 신청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권자가 신청 내용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병행의 동그라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에, 여기는 국공유지 포함이 아니고 제외예요. 제외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를 한 경우. 자, 그럼 볼게요. 자, 시행자 파트에서 원칙은 환지 방식에서 소유자와 조합이 원칙적인 시행자예요. 그런데요, 이 소유자와 조합이 1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거나 실시객 인가 신청을 안 한대요. 소유자 조합이 환지 방식 원칙적인 시행자인데 구역이 지정되고 1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객 인가 신청을 안 한대. 그리고 연장을 하면 6개월이에요. 연장은 6개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천상 지방자치단체 등을 믿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너가 시행을 해라. 이렇게 시행자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바로 이게 3번이잖아.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페이지 236기 제일 위에 2분의 1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자, 이런 경우 1년 6개월 병행 2분의 1, 2분의 1 이럴 때는 지정권자가 누구에게?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을 하여 환지 방식의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행자의 변경 사유입니다. 자,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예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자,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에 자, 인가 신청을 안 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인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수를 안 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도 등으로 부도 파산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볼 때는 이렇게 어렵지만 한번 보고 딱 돌아서 생각만 해버리면 다 저절로 풀리죠. 아,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바꾸는 사유는 시행자에게 무슨 과오가 있구나. 그럴 때 시행자를 바꾸는구나. 그렇죠. 구역이 정해지고 1년이 지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한대. 연장 6개월을 더 줘서 그럼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해. 그러면 이 시행자는 시행할 의사가 없구나. 그럼 시행자를 바꿔야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인가를 뭐 했어? 취소가 돼서 그럼 인가 받은 시행자가 잘못한 거잖아. 그 다음에 인가를 받고 몇 년 내에 2년 내에 착수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한대. 착수 안 한대. 그 다음에 부도 파산 등으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이거 뭐 파산지기인데 어떻게 매겨 사업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런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갈아 끼워야 돼. 이걸 바로 시행자의 무슨 사유? 변경 사유가 된다. 자, 출시할게요. 1년 이내에 연장은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한 경우, 인가가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 안 한 경우, 부도 파산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이때는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갈아 끼워라, 바꾸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오른쪽에 예제 문제에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 1년 이내에 인가 신청 안 한 경우, 인가를 받고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가 된 경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니까 정답이 6개월. 웬 6개월이야? 1년이지. 연장이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구나. 자, 5번. 규약과 시행 규정의 작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시행자 중에서요. 잘 봐요. 시행자 중에서요. 생각해요. 시행 중에서 생각하는데요. 시행자 중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 이 사람들은 공공은 시행 규정을 정해요. 뭐를 정해요? 자, 소유자는 규약을 정해요. 조합은 회칙을 정해요. 회칙. 조합이 만든 회칙이 정관. 뭐라고요? 정관. 그래서 정관, 규약, 시행규정 이거를 몽땅 묶어서 우리가 규약 등이다. 뭐라고요? 규약 등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규약 또는 시행규정. 자, 볼까요? 민간 시행자는 규약이고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8페이지는 공공시행자는요. 시행규정이에요. 시행규정. 조합일 때는요. 정관이에요. 그래서 규약, 정관, 시행규정 이거를 우리가 규약 등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의 대액.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줄치고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사업 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을 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끝. 그 다음에 오른쪽에 239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의 위탁. 자, 위탁 7번. 자, 공공시설 등의 위탁 시행이 있고, 두 번째 토지 매수 업무 등의 위탁이 있는데, 여기도 공공시설 등의 위탁 시행은 항만, 철도, 공공시설 건설, 공유시설 매립에 관한 업무 이런 것 등을 국가 줄치고 지자체, 대통령이 하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에 동그라미 하시고 위탁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토지 매수 업무의 위탁인데 이때는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이주 대책사업 이런 것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2번 토지 매수 업무의 위탁에다가 요 말 제목 옆에다가 요 말을 적어요. 이 양갈로 2번 토지 매수 업무 등의 위탁에다가 위에 국가 X. 그러니까 공공시설 등을 위탁을 할 때는 국가에게 위탁이 가능해요. 토지 매수 업무 등의 위탁은 국가에게 위탁을 못한다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런 것도 공부 안 한 사람은 나중에 시험 치면 어려워요. 자,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 수수료를 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용어 하나 정의 법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부동산 중개업법이나 이런 조금 여유가 있는 과목에서 법률적인 지식을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면 공부할 때 상당히 유리한데 용어적인데 이리 봐요. 여기 위탁이라고 나왔잖아요. 동그라미 쳐야겠죠. 그러면 위임이 뭐예요? 위임. 권한을 이양하는 게 위임이죠. 그러면 민법상 위임도 있고 공법상 위임도 있죠. 민법상 위임은 뭐예요? 법률적으로 권한을 이전하는 걸 어떻게 위임하는 거예요? 전형계약이 있고 뭐가 있어요? 비전형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복수 당사자 간에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에 합칩니다. 청약과 승낙이 모여져서 여기서 합치가 된 것이 매매고 그게 계약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전형계약은 이름이 있는 계약에서 유명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비전형은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전형계약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만 공부했죠?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할 거야, 아마. 14가지였는데 지금은 15가지야. 15가지가 보면 정매, 교, 소요, 사임, 고도면, 현상, 현이, 임조, 종화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여행계약. 이게 요번에 최근에 들어간 거죠. 정려,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보급, 현상광고, 위임.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계약, 여행계약. 무슨 계약? 요즘에는 여행 가잖아요. 해외여행. 또 계약이 여행계약이에요. 계약 작성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름이 있는 15가지 계약이에요. 맞는가? 미정시 세한대 폐하를 봤어? 개수 살려봤냐고요? 15개 맞아요? 자, 계약은 반드시 복수 당사자가 있죠. 증여는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고 있잖아. 금이시 정여원은 누구와 계약입니까? 어거지로 막 갖다 붙이려고 하지. 그래서 생각을 하라고. 주는 사람 정여자, 받는 사람 수정자. 그러니까 계약은 반대 방향이니까 정여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수정자. 정여자와 수정자 간의 가입 계약.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이것도 말이 안 나와. 교환. 복년식 교환은 누구와 누구 간의 계약. 그렇죠. 이거는 말하기 어렵잖아. 논 200평하고 밭 1000평하고 바꾸는 거야. 에? 그러면 서로 매도 매수이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이때는 뭐라고 붙였느냐. 교환 당사자 간의 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할 말이 없으면 당사자 하면 돼요. 당사자. 자, 사용대차는 소비대차는 빌려주는 사람 소비대주, 빌리는 사람 소비차주. 아 참네. 이게 상식이잖아. 상식. 이게 법이 아니라니까. 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럼 사용대주, 사용차주 간의 계약. 그렇죠? 소비대주, 소비차주 간의 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 임대인과 임차인. 고용, 고용자와 비고용자. 그렇죠? 도급, 도급인과 수급인. 그죠? 현상광고, 광고주와 응모자. 광고 내는 사람하고 응모하는 사람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위임. 누구. 이거 묻고자 하는 거예요. 위임. 위임인과 수임인. 아 참네. 계약은 서로 반대 방향이야. 권한을 넘겨주는 사람 위임. 받는 사람 수임인.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넘겼대. 시도지사가 넘겼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전부를 넘길까? 일부죠. 위임이잖아요. 맞죠? 위임. 자, 임치가 뭐야? 맡기는 사람. 그러면 받는 사람은 수치인. 임치인과 수치인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치인과 수치인. 그 다음에 조합. 할 말 없지? 조합은 당사자. 할 말 없으면 당사자 붙이면 된다고요. 뭐라고요? 조합은 당사자. 자,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 화해, 그 다음에 여행계약. 그렇죠? 이게 바로 전형계약인데 여기서 위임은 민법 시간은 계약이에요. 근데 공법에는 상급자의 권한을 누구에게? 화해 당사자. 여기도 할 말 없잖아요. 서로 싸움할 때 조정해주고 화해시키는 거죠. 화해. 다툼이 있을 때 화해. 자, 그러면 위임은 위임인과 수임인이잖아요. 맞죠? 여기는 상급자가 하급기관에게 권한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전해 주는 사람은 뭐라고? 위임인. 이전 받는 사람이 수임인. 오케이? 자, 그 다음 위탁은 잘 봐야 돼. 대등관청 또는 제3의 기관 이들에게 권한을 부탁하는 거. 이거 좀 해달라고 뭐 하는 거? 부탁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시간에 중개업자 교육은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위탁합니까? 위탁이잖아요. 누구에게? 중개업협회 이런 기관에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이 용어를 써도 신문기사를 쓸 때 잘못 써가지고 욕 바가지 없는 건 많아요. 한마디로. 위탁.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요 말. 촉탁이 있어요. 두한시. 촉탁이 뭐예요? 이래 천천히 하기 좋지. 공법은 진짜 이랬으면 좋겠어. 양이 많으니까 말이 빠를 수밖에 없고 빨리 갈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표정 읽어주고 다 다닥거려주고 이렇게 보담아주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럴 과목이 아니야. 성질은. 그래서 공법 올 때는 좀 긴장을 좀 하고 오되 항상 즐겁게 생각하세요. 의뢰 저런 과목이다 하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늘 주한식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촉탁이. 이거 알고 가라고. 위탁 업무 중에서 등기 업무하고
소송에 관한 업무 있잖아요. 등기 업무하고 소송의 업무를 위탁할 때는 그때는 위탁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촉탁이라 하잖아요. 뭐라고요? 그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쓰지만 등기 위탁이라는 그런 한심스러운 놈 쓰는 놈도 있다. 선생이라는 놈도 그렇게 쓰는 놈도 있어요. 한마디로. 절대 위탁하면 안 돼. 뭐라고? 촉탁. 근데 촉탁해도 돼. 목탁하는 사람이 있어. 목탁하면 안 돼. 촉탁이. 아시겠죠? 위탁 업무 중에서 등기 업무하고 소송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별도로 뭐라고 부르더라? 촉탁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이 얘기하기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 수수료 줘야 되겠죠? 여기는 100분에 얼마를 주느냐? 여기는 규모가 커요. 그리고 조합이 생기대. 조합은 오늘 조합까지는 하고 가야 돼. 조합. 이 조합이 바빠요? 에? 바빠요? 조합은 간단하게 설명할게. 근데 이게 조합이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거든요. 아까 내가 계약 중에서 민법에서 조합이 전년 계약이었죠. 15가지 계약에 조합이 있었잖아. 맞죠? 자, 그럼 여기 조합, 공법상의 조합. 공법상의 조합은 3개가 있어요. 도시개발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이 있고 정비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있어요. 근데 2017년도 중개사 시험은 이 3군데 다 나왔어요.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그러니까 40문제 조합이 3문제 차지해 보니까 이런 시험이 어디 있냐고 내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도시개발조합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부터 합시다. 도시개발조합은 언제 설립이 됩니까? 언제 성립합니까? 언제 구성합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구역, 지정, 고시 후에 조합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고시 후에 조합이 생기기 때문에 조합은 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가지자체 조합은 구역 지정을 제한을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를 오로지 무슨 방식으로만 사업합니까? 환지 방식으로만 사업합니다. 무슨 방식?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시행자가 되니까 수용 방식은 조합을 수용 방식의 사업 시행자가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땅을 교환해주는 환지 방식으로만 해요. 자, 그 다음에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소유자 7명 이상이 자기들끼리 정한 회칙을 정하는데 그걸 뭐라 하지? 그렇죠. 정관을 정해요. 그 다음에 동의를 받아요. 이때 동의가 면적의 얼마? 3분의 2의 소유자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서요. 그 다음에 인가받아야 돼요. 설립 인가받아요. 자, 이때 설립 인가권자가 누구예요? 시장군수 지정권자. 누굽니까? 시장군수입니까? 지정권자입니까? 자, 여기서 한마디만 할게요. 개가 짓는다. 개가 짓는다. 시작. 개는 개발법이야. 짓는 것은 지정권자야. 그래서 개발법에는 권한자가 생각이 안 나면 개가 짓는다. 멍멍. 전부 다 누구야? 지정권자. 권한자가 생각이 안 나면 누구라고요? 지정권자. 비정시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아까 시간에 했는데요. 한금희씨 지정권자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정.
도시군 관리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지정권자라고 이야기했건만 생각이 나죠. 그때 표현이 안 나와. 그게 실어증이야. 갑자기 당황하면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내가 왜 작아지는지 몰라. 자, 토지 소유자가 7명이 정관을 작성해서 동의를 받고 설립인가 받는데 이때 인가권자가 지정권자야. 누구라고요?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개발법은 권한자가 안 떠오르면 무조건 누구다? 구역의 지정권자라는 걸 생각을 하라 이 뜻입니다. 개가 짖는다고 아시겠어요? 난. 그러면 인가를 받고 이걸로 끝이야? 아니야. 인가 받고 30일 이내에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설립 등기함으로써 이때 비로소 조합이 뭐 된다? 성립이 된다. 그 조합의 성립 시기가 언제냐? 설립 등기시다. 무슨 시? 설립 등기시. 창선시. 왜 조합은 등기를 해야 될까요? 왜 등기를 할까요? 사람 많으니까? 많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조합을 설립 등기하라는 것은 이거는 법인체로 운영하기 위한 거야. 뭐로 운영한다? 법인체. 그럼 여러분 민법 시간의 권리의 주체가 자연인과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 사람이니까 법인체로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조합 중에서요. 등기 안 하는 비법인체 조합이 있어요. 무슨 조합이에요? 무슨 조합?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조합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등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민법 시간에 상선씨 조합의 재산의 소유 형태가 뭐예요? 재산의 소유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 합유, 공유, 총유가 있다. 그 중에 뭐냐고요? 조합은? 조합의 소유 형태는? 그렇죠. 합유죠. 합유. 그런데 등기를 안 한 주택조합의 재산의 소유 형태는 인격 없는 사단이야.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은 재산의 소유 형태가 총유예요. 합유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같은 조합이라도 주택조합의 재산의 소유 형태는 총유가 되고 정비조합과 개발조합은 합유관계야. 아시겠죠? 조합을 재산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합은 총회를 둘 수 있다. 조합, 총회. 조합은, 총회, 이거부터 먼저 하자. 조합원부터 보자. 조합원은 누구예요? 조합원. 개발구역 안에 누구로 한다? 개발구역 안에 누구? 토지 소유자로 한다. 뭐라고요? 개발구역 토지 소유자니까 여기서 건축물 소유자로 한다 하면 틀립니다. 건축물이 아니고 무슨 소유자?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죠.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도시개발 조합 설립에 찬성한 사람을 말한다. 맞아요? 틀렸죠? 찬성하든 반대하든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면 무조건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조합원의 권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무슨 의결권? 그러니까 면적이 땅을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나누지 않고 똑같은 의결권을 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합원은 전부 다 의무가 있습니다. 경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 무슨 부담의 의무? 경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합에 총회를 둔다, 안 둔다? 총회.
둔다 안 둔다? 둔다. 오케이? 아 이것도 둘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무슨 모임에도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야. 대학 동창회 무슨 동창회 총회 없으면 되나? 1년에 한 번 반드시 총회 하잖아. 맞죠? 총회는 필수죠. 필수. 맞죠? 둔다. 그 다음에 이제 총회 권한을 대행을 하기 위해서 두는 게 있죠. 그게 뭐야? 대의원회. 뭐라고? 그 대의원회는 둘 수 있다, 둔다. 이거는 둘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일 때. 몇 명 이상? 50인 이상의 조합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의원회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이다. 몇 프로 이상? 자, 그 다음에 임원 둔다, 둘 수 있다. 에? 임원 없는 그 회의가 없잖아. 둔다. 맞죠? 그 임원은 누구? 임원. 조합장. 감사. 봐라. 경험이 있는 사람 나오잖아. 조합장, 이사, 감사. 야, 진짜. 조합장, 이사, 감사. 오케이? 조합장은 몇 명? 한 명이지. 그 여기는 한 명이라고 명시가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는 숫자가 없지. 이사는 10명 둘 수 있다. 이 말씀이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둔다. 오케이.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조합원은 되지만 뭐는 될 수 없어. 이놈의 철없는 자식이 무슨 놈의 임원이 되겠노. 철없는 자식은 우리 집에도 2명 있더라. 머리 허연 철없는 자식, 머리 새카만 철없는 자식 누군지 몰라도 돼요. 자, 이게 조합에 관한 기본적인 건 이 정도 보자 이거 아시겠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거 다 맞아요. 조합은. 포인트. 그 체감 줄만 치고 넘어가자. 자, 7명 이상. 정관 작성. 조합 설립인가 지정권자 줄치고. 변경인가도 마찬가지다. 2번. 제일 밑에 조합 설립인가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1은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설립인가 받는다. 동의자 수 산정,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포함 안 한다, 포함. 국공유지 뭐한다? 포함한다. 자, 그러면 공유다다. 대표자 몇 명? 한 사람이다. 구분 소유권이 있다. 각각이다. 뭐 할 거 공부할 거 없잖아요. 오케이? 나머지는 읽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설립 등기. 인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241페이지 4번. 인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페이지 241쪽이에요. 조합의 법적 성질.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보입니까? 그리고 넘어가서 성립시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뭐 함으로써 등기하면 그때부터 성립한다. 오케이?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이나요? 자, 조합의 구성 242페이지. 개발구역의 조합원은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토지 소유자인데 건물 소유자로 한다 하면 틀려요. 토지 소유자예요. 자, 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합원의 권리는 평등한 의결권에 줄치세요. 소유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그 다음에 의무, 조합원의 의무, 경비 부담 됐고, 조합원의 임원, 임원은 둔다, 필수기구, 둔다. 조합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필수기구.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이게 임원. 겸직, 금지, 결격 사유가 되면 안 된다. 자격 상실 이런 거는 쭉 읽어주면 되고, 경비 부담. 자, 페이지 243페이지. 조합원은 조합비를 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조합비를 안 내고 자꾸 연체시킨대. 3번 연체료, 부가징수. 이때는 연체를 부가징수하는데 이때 누구에게 맡기느냐 징수권을. 조합이 직접 강제징수 못하니까
특시, 특도, 시군,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을 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받아주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에 지급합니다. 위탁 수수료로 100분의 4다. 총회 둔다. 최고 의결기구 필수기구 둔다. 총회의 의결상 정관의 변경 줄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변경 줄쳐두시고 6번째 환지계획의 작성 줄쳐두시고 그 다음에 9번째 조합 임원의 선임 줄치고 10번째 조합의 합병 해산 이거는 반드시 조합원의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의원회를 들 수 있죠. 밑에 대의원회. 임의적 기구다. 들 수 있다.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의 조합원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의 수는 총수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대의원의 권한,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5가지 아까 줄친 거.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 임원의 선임, 합병과 해산. 이거는 여기는 끝에 줄치고 여기는 총회의 고유 권한. 요거는 5가지는 총회에서만 해야 되고 요거 빼고 나머지 권한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다시 그 5가지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총회에서만 해야 되는 거리고 나머지는 대의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나요? 요까지가 오늘 강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도가 그거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 시간을 조금 한 30분씩 20, 30 조금 좀 늘릴 테니까요. 앞으로 시간 계획을 조금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안배를 해가지고 하니까 별도 보강을 하려니까 보강할 시간도 안 나고 보강해봐야 능률도 안 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프린트물 한번 가지셨죠? 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복습을 한번 쫙 해보면요. 공부가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그런 프린트를 한번 쫙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프린트 볼까요? 갈까요? 응? 에? 바쁜 사람. 그래서 거기 내가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한번 봐요. 보면은 제일 처음에 3가지 이게 나왔어요. 요거 설명해놨고 여기서 요걸 가지로 딱 벌려가지고 개발사업인데 처음에 개발계획, 개발구역 이렇게 해놨어요. 맞죠? 그럼 개발계획의 수립자가 누구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구다? 국장이다. 이렇게 해놨죠. 보입니까?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수사 임순캐가 정리해놨죠. 그거는 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보고 개발행위, 건물, 토토토, 그리고 물건 사건, 나무 베고 이런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고 하라. 만약에 허가받지 않으면 거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형벌을 받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시행자가 나와요. 시행자는 3가지 먼저 나와 있죠. 시행자가 공공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민간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봤으니까 민간 시행자가 제약을 받는 게 동의 요건이 있어요. 민간 시행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3분의 2, 2분의 1 동의받아야 돼요.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한다. 3분의 2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돼. 이런 민간 시행자는 제약이 있다. 선수검이나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이때 보증을 쓴다거나 이런 전제 조건이 민간에게 제약되는 그런 조치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시행자가 구체적인 조감도 그리는데 그게 바로 실시계획이에요. 실시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짜는 거야. 실시계획을 짜가지고 인가받고 그 다음에 수용방식, 사업방식 이렇게 진행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다. 다음 시간에는 정비법하고 같이 비교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할 테니까
결석하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가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지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